자, 우리 풋볼리스트의 새로운 에이스 조효정 기자와 조효정 기자와 함께하는 네. 자,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통해서 본 탑6 기상도 요즘 또 날씨가 워낙 관심이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한번 맞춰봤습니다. 탑6 팀들을 하나하나씩 개막전을 통해서 프리시즌에 있었던 얘기들까지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올 시즌 출발이 어떻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장 먼저 지난 시즌 우승팀이죠. 맨체스터 시티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날씨 어떤가요? 여기는 이제 맑음이죠. 맑음인가요? 네. 햇볕 쨍쨍입니까? 햇볕 쨍쨍이죠. 그렇군요. 개막전에서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지난 시즌에 굉장히 선전했던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상대로 2대 0으로 승리를 했고요. 무엇보다 저 사실 이번에 FPL 앞두고도 앤디 파크하고 얘기를 나눴거든요. 앤디가 홀란드 어떨 것 같냐. 그래도 좀 적응기가 있지 않을까? 분데스리가에서 온 선수들이 은근히 적응을 잘 못해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오자마자 멀티골을 그렇죠. 경기력도 굉장히 뭔가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된 인종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뭐 신체 조건이나 뭐 이런 게 키도 큰데 빠르기도 빠르고 발기술도 괜찮고, 이 되게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친구 아버님도 그렇죠. 그 맨시티 출신이잖아요. 네. 정말 이번에 경기장에 오셨더라고요. 이렇게 아주 귀한 선물을 맨시티에게 안겨주지 않았나. 아무튼 두 골을 넣고 그 중에 하나는 이제 페널티킥으로 넣었는데 페널티킥도 뭐 잘 차더라고요. 뭐랄까 고민 1도 없고 정말 너무도 막지도 못하는 방향으로 너무 잘 차가지고 홀란드 아버지가 선수 시절에 그 로이킨한테 보복특기 당해가지고 뭐 그게 발단이 돼가지고 은퇴를 하고 이런 사연들이 있어서 맨체스터 더비가 굉장히 더 기대가 되는데 아무튼 이날 홀란드가 기록한 데뷔전 멀티골 요것도 기록이라면서요? 근데 사실 맨시티에서 공격수 하면 떠오르는 선수는 아무래도 아구에로잖아요. 그렇죠. 최다 득점자기도 하고 아구에로 이후로 처음으로 맨시티 선수 중에 리그 데뷔전에서 멀티골을 넣은 선수가 됐습니다. 그게 벌써 11년 전이네. 그렇게 오래됐구나. 2011년이니까요. 홀란 선수가 이제 두 번째 골이 이제 더블라이너 선수 도움으로 기록했잖아요. 그 장면 보면서 맨시티 팬들이 아마 굉장히 전율을 느낄 수도 있을 만한 이게 꿈꿨던 장면이잖아요. 더블라이너가 패스를 찔러주면 그쵸. 공격수가 치명적인 마무리 능력을 갖춘 공격수가 마무리를 하는 딱 그 장면이 보여진 거니까 굉장히 맨시티 팬들은 설레지 않았을까 그 장면 보면서. 이날 이제 그릴리시하고 포든을 양쪽에 달고 후방에서는 이제 덕배, 긴도안, 또 로드리 이렇게 세워놓고 경기를 했는데 워낙에 완성도가 높은 팀인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케이크를 맛있는 걸 만들어 놓고 토핑으로 정말 값비싼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포도알? 포도알 별론가? 아무튼 샤인머스켓? 아무튼 뭐 이런 걸 딱 올려놨는데 이것도 정말 맛있는 그런 완벽한 작품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게 했던 커뮤니티 실드 보고 약간 실망하셨던 분들도 있는데 그때 비판도 많이 받았고 그랬는데 이제 한 경기만 일주일 만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죠. 그래서 맨시티는 정말 올 시즌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햇볕이 쨍쨍 아주 밝은 유력한 우승 후보인 게 변함이 없는. 그렇죠. 작년에도 우승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홀란드 선수가 추가된 거니까. 어차피 우승은 맨시티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는 경기가 아니었나. 제주스하고 스털링이 나갔지만 전혀 뭐 문제 없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뭐 그 포지션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은 많은데 사실 그 선수들이 못해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추가된 거니까. 부상만 조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분데스리가 있을 때부터 부상이 조금 있었던 편이라서 부상만 조심한다면 뭐 앞서 예측이 많이 나왔던 대로 득점왕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선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득점왕은 당연하고 몇 골 넣는지가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자, 두 번째 리버풀로 넘어가 볼게요. 리버풀이 커뮤니티 실드 3골 넣고 맨시티를 발랐고 기대를 모은 상태로 출발했는데 의외로 승격팀인 풀럼 원정에서 아주 큰 콜을 다칠 뻔했습니다. 다친 건가 이 정도면? 다친 거죠. 굉장히 경기력도 안 좋았고요. 클롭 감독이 경기 끝나고 나서 이건 비긴 게 다행이다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이건 사실 풀럼이 이겼어야 되는 경기다라고 할 정도로. 리버풀 개막전을 보고 생각해본 올 시즌 날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안개라고 하겠습니다. 안개. 아직 예측이 안 됩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변수가 좀 많은 상황이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리버풀 팬들 같은 경우 특히 누네스에 대해서 약간 반신반의한 마음들이 프리시즌부터 계속 있었고 했었는데 특히 프리시즌 초반에 굉장히 좀 아주 좋은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이 경기 보니까 괜찮던데요?
근데 사실 커뮤니티 실드 때도 그랬고 네. 이 경기도 그렇고 저는 이제 가장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은 살라와의 호흡이 나쁘지 않다. 뭐 살라 굉장히 뭐 그림을 맞는 장면이 있었다 이런 건 아니지만 둘이 두 골을 합작했어요. 하나는 이제 살라 어시스트로 기록은 안 됐고 수비 맞고 이제 들어간 걸로 하면서 이제 눈에서 골만 기록이 됐는데 네. 두 선수가 호흡이 잘 맞는다는 건 리버풀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겠죠. 네, 이날 피르미누가 선발 톱으로 나왔고 오른쪽에 살라, 왼쪽에 디아스가 네. 나왔고 누네스가 이제 교체 투입이 됐는데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또 만에의 공백은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덜 느껴지는 팀이 아닌가. 그렇죠. 이제 피르미노가 선발로 나왔다는 거에서 이제 만의 생각이 조금 나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누네스가 그걸 만회했으니까. 네. 이날 교체 투입된 선수가 이제 엘리엇, 누네즈, 까르발류 이런 밀러. 선수 밀러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선수층이 그래도 뭐 여전히 두터운 팀이어서 한 시즌을 아주 균질한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중원 네. 문제가 아무래도 리버풀 팬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리버풀 중원 이름값만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이날 선발 나온 선수들이 주전인데 티아고, 핸더슨, 파비뉴 네. 짱짱하잖아요. 근데 그쵸. 이 선수들이 좀 중간 자세히 살펴보면 불안감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핸더슨 선수가 이제 지난 시즌부터 조금씩 내려오는 하향세인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이날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티아고 선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부상이 너무 달고 다니는 대단죠. 선수잖아요. 네, 또 다쳤다면서요. 네, 뭐 몇 시즌 보니까 제가 리그 기록을 보니까 25경기, 24경기 이렇게 소화를 했더라고요. 어느 정도 일관성은 있는 것 같은데 10경기 정도 빠지는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 6주 결장할 것으로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 나머지 선수들도 사실 좀 마땅치 않죠. 그렇죠. 맨시티하고 비교를 하면 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죠? 네, 수적으로는 사실 괜찮거든요. 네. 뭐 케이타, 커티스 존스, 체인벌린, 뭐 밀러, 엘리엇. 근데 이게 맨시티와 비교하면은 질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사실 클롭 감독은 뭐 중원 영입에 대한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감독 본인이 우리 선수 많다 중원. 사실 이날 티아고 부상 당한 이후에도 우리 선수 여전히 많다. 영입은 그렇게 단기적으로 보고 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는데 리버풀 팬들이 과연 이걸 납득할 수 있을까? 특히 첫 경기 경기력이 이랬는데 리버풀이 다음 경기 일정이 이제 크리스탈 팰리스랑 홈 경기고 그 다음에 또 맨유 원정입니다. 이 경기 볼만할 것 같아요. 네, 이 맨유 리버풀 이 경기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 호날두 나올라나? 나오겠죠? 그때까지 남아 있다면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갈 수 있을까 단 데를? 그러게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리버풀 입장에서는 좀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개막전이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시즌 3위를 차지한 팀이죠. 첼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첼시가 사실 이적 시장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보냈다고 할 수는 없는 그렇죠. 상황이었고 오히려 에버튼이 올 시즌 전망이 안 좋았는데 아무튼 경기는 1대 0으로 첼시가 승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조르지뉴의 페널티 페널티 골로. 네. 사실 저는 첼시야말로 좀 안개가 아닌가 전망을 해보자면 결과는 챙겼지만 사실 결과에 챙긴 걸로밖에 만족할 수 없는 과정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네. 특히 좀 많이 아쉬웠던 거는 중원 장악력이 조르지뉴 캉테가 구성이 됐거든요. 근데 중원 장악력이 밀린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이름값은 정말 리그 최고 조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 선수들도 이제 나이가 그리고 이제 공격수도 사실 마땅치 않은 이날 스털링이 제로톱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기록을 살펴보니까 슈팅을 15개를 했는데 기대 득점값이 1.74였어요. 근데 페널티킥이 포함된 거잖아요. 네. 페널티킥 제가 알기로는 0.7에서 0.8 정도로 알고 있는데 슈팅 15개를 했는데 뭐 페널티킥 제외하고 14개 중에 기대 득점이 1에 못 미치는 이 정도 수준이면 기회를 제대로 만들어주지도 못했고 그렇죠. 그냥 쓸데없는 슈팅을 난사했다라고 밖에 그렇죠. 볼 수 없는 그런 기록인데. 그리고 그런 적은 기회도 어떻게든 득점으로 연결시켜줄 공격수도 없었고 네. 지금 프랭키 더용 영입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뭐 맨유에 이어서 첼시도 관심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노리는지 알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코너킥이 16개를 찼는데 득점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네. 투엘 감독이 이 점을 지적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심각한 수치가 아닌가. 그 영입 선수 중에서 이제 쿨리발리 뭐 괜찮더라고요. 근데 영입 선수는 다 나쁘지 않았던 네. 걸로 봤습니다. 쿠쿠렐라도 이제 뭐, 교체로 투입이 됐고. 그 선수도 괜찮고 스털링도 뭐 제로톱에 섰지만 뭐 그럭저럭 저는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이제 추후 이적 시장에서 방점을 찍어줄 미드필더 공격수 영입이 중요하지 않나. 그 다음은 이제 토트넘 간단히 얘기를 해볼까요? 토트넘은 이제 홈에서 사우스햄튼 상대로 4대1 대승을 했습니다. 네. 사실 저 토트넘 이야기를 거의 준비를 안 했거든요. 네. 워낙 사실 이야기도 많이 나왔고 그렇죠. 사실 가장 긍정적으로 볼 점은 아무래도 손흥민 케인 골 없이도 4골이나 넣었다 이 점이 아닌가 싶어요. 야, 쿨루셉스키는 너무 잘하던데. 네. 이샬리송 영입 효과인지는 모르겠는데 잘하더라고요 확실히. 국뽕 유튜브 그 요즘 그 있잖아요. 많이 말도 안 되는 걸 그렇죠. 지원해서 하는 거.
한국 음식 먹고 나니 뭐 새로운 음식 이렇게 갖다 붙여도 될 정도로 진짜 프리시즌 다 똑같이 사실 좀 약간 빡시게 보냈다고 할 수 있는데 훈련도 정말 콘테 감독이 체력 훈련을 시키고 정말 셉셉이만큼 뭔가 진일보한 느낌을 준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상도 저는 맑음하겠습니다. 맑음. 네, 저도 스타트를 이렇게 기분 좋게 했는데 맑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 시즌에 지난 시즌 4위보다 더 높은 순위를 노리고 있는 토트넘이고요. 다음은 이번 시즌 개막전 오브 개막전을 치렀던 그렇죠. 아스날입니다. 네, 지난 시즌 아쉽게 챔스 티켓을 못 땄던 이번 크리스탈 패리스전에서는 2대0 승리를 했고요. 1라운드 끝난 상황에서 토트넘 1위, 아스날이 2위입니다. 네, 북런던 팀들의 출발이 굉장히 좋은데 얘기하기 전에 저는 이 아스날 아주 맑음으로 네. 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네. 지금 특히 이제 무실점을 했다는 거에 아스날 팬들이 열광을 하더라고요. 팰리스 원정 경기가 굉장히 어려운 경기 중에 하나인데 이 경기를 뭐 상대가 공격을 못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공격을 열심히 했는데 이걸 끝까지 무실점으로 막아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크지 않나. 네, 뭐 기록을 봐도 점유율도 밀렸고 슈팅 숫자 똑같고 유효 슈팅 숫자 똑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쉽지 않은 경기. 팰리스가 더 패스 숫자도 훨씬 많았고. 선제골 넣고 특히 아스날이 선제골 넣고 난 다음에 이제 팰리스가 많이 몰아쳤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걸 수비의 힘으로 끝까지 버텨냈다. 와, 여기에서 큰 점수를 줄 수 있지 않나. 살리바 저는 이 선수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이날 잘하더라고요. 이 선수가 2019년에 영입된 선수예요. 생테티엔에서 뛰다가 이제 영입이 됐는데 그 시즌에는 바로 이제 재임대를 갔고요. 우도지 같은. 네, 그런 케이스죠. 네. 네. 그 다음 시즌 아스널 들어왔는데 반 시즌 동안 기회를 못 잡았어요. 한 경기도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가 하반기에 니스 임대를 또 갔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마르세유 임대를 갔죠. 계속 리그왕으로 계속 임대를 보냈는데 마르세유는 지난 시즌 리그왕 준우승 팀이거든요. 준우승 팀에서 꾸준히 활약을 하는 걸 보고 이제 물을 익었다. 이제 잘 묵혀놨으니 파산하도록 해라. 이제 프리미어리그에서 써봐도 되겠다. 네. 라고 이제 아스널로도 와서 아스널 이적이 완료된 지 4년 차에 네. 새 시즌 만에 4년 차에 데뷔전을 치른 건데 이날 맹활약을 펼쳤고 스카이 스포츠에 선정된 뭐 최우수 선수 뽑혔고 뭐 여러 지표에서도 1등을 하기도 했고요. 수비 지표에서도. 네. 그래서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젊은 퍼디난 이거 누가 네빌이 얘기했나? 네, 게리 네빌이 얘기했어요. 네, 퍼디난드 보는 것 같다고. 네. 자기가 같이 뛰던 동료잖아요. 네. 포디난드 보는 것 같았다라는 극찬이죠. 극찬. 네. 이번에 가브리엘하고 이제 같이 섰고 양쪽에 이제 벤 화이트하고 진첸코 선수가 네. 풀백으로 나와서 포백으로 이제 아스날이 경기를 했는데 아무튼 영입도 잘 된 것 같고요. 그렇죠. 제수스 선수나 뭐 진창권 선수가 다 그렇죠. 그 기존에 지난 시즌에 가능성을 보였던 선수들이 죄다 또 어리잖아요, 이 팀이. 그렇죠. 네. 원래 이번 시즌보다 다음 시즌이 더 기대되는 팀인데 이번 시즌 자체도 만만치 않지 않을까. 마르티넬리, 뭐 사카, 웨데고르, 네, 웨데그루 뭐 이런 선수들. 그리고 스미스로우 뭐 이런 선수. 그렇죠. 벤치에 있는 선수들도 젊은 선수, 은케티아도 있고 굉장히 젊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날 월드컵에서 우리 만나게 될 토마스 파티 그렇죠. 네, 중원에서 굉장히 또 팀을 잘 지켜주면서 아스날도 지난 시즌보다 높은 순위를 노릴 만한 전력을 보여주지 않았나. 자, 다음 이제 탑 6의 마지막 지난 시즌 6위를 차지했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개막 앞두고 마시알이 부상 그렇죠. 빠지면서 호날두를 물론 안 버리려고 계속 네. 안 버리겠다고 했지만 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메뉴 입장에서 보면 브라이튼 상대로 유일하게 지금 탑6 중에서는 개막전 패배를 했습니다. 네. 네. 흐림 오브 흐림이죠. 지금 네. 상황에서. 점점 더 흐려지고 있는 그런 메뉴가 아닌가. 사실 슈팅도 많이 때리고 점유도 많이 했는데 뭐 알맹이가 없는 이게 또 어쨌든 테나 감독의 데뷔전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저 아는 메뉴 평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감독에 대해 평가하기 너무 이르고 그렇죠. 선수들이 뭔가 절실하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절실함이라는 게 사실 눈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팬들이 볼 때는 좀 그런 게 좀 보이나 봐요. 지난 사실, 시즌이랑 네. 비교해서 영입된 선수 자체도 사실 라인업에 달라진 선수가 에릭센이랑 뭐 마르티네스 정도인데 에릭센도 제 포지션이 아닌 포지션으로 나왔으니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날 에릭센이 가짜 9번으로 그렇죠. 최전방으로 나왔죠. 네, 나왔고 그리고 부패랑 공존을 어떻게 시킬지가 좀 고민이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뒤에 비평을 나왔는데 지금 굉장히 비판 많이 받는 게 맥토미니하고 프레드가 그렇죠. 중원 조합이 중원, 나왔는데 와 이거는 탑6 중에 최악이다. 하는 게 아, 없다. 네, 중원이 진짜 너무 밀리더라고요. 네. 도용 영웅이 왜 목을 맸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반더비크가 후반에 들어와서 그래도 좀 그렇죠. 괜찮던데. 네. 네. 반도비도 그렇고 이제 호날두 선수도 이제 후반에 교체 투입이 됐는데 네. 호날두 영입되니까 호날두가 투입되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나아지더라고요. 네. 호날두가 그래도 뭐
실력적으로 봤을 때 맨유에서 못 뛸 수준의 선수는 아직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테나 감독도 이걸 인정을 했어요. 호날두 네. 영입 때 들어가고 나니까 좀 더 나아졌다. 지금 공격수 그래서 영입을 어쨌든 하려고는 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근데 저는 근데 이 영입을 좀 빨리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호날두를 계속 남길 거라고 하면서 영입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마르샬이 있었지만 마르샬은 사실 믿을 수 없는 선수고 그동안 이미 보여준 게 있었는데 워낙 네. 뭐 이렇게 프리시즌에 잘한 것과 별개로 네. 그리고 뭐 레시포드 선수도 뭐 열심히는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뭐 날카로운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이제 와서 영입설이 나온 선수가 아르나우토비치거든요. 네. 이 선수가 예전에 스토크시티 그렇죠. 뭐 약간 이런 팀에서 뛰었던 웨스트햄 좀 다운그레이드 질라탄 느낌이 있는 그렇죠. 네. 그런 별명도 붙었었죠. 그래서 네. 이 선수가 이제 중국 진출을 했었어요. 웨스트햄 유나이티드 끝으로 빅리그 생활을 마무리하는 줄 알았는데 중국에서 한 두세 시즌 정도를 보내고 나서 지난 시즌 볼로냐로 복귀를 했거든요. 네. 이탈리아 세리에 무대에서. 근데 거기서 나름 잘했습니다. 14골을 넣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를 데려온다는 게 사실 맨유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하는데 도움이 될 영입인가? 라는 데는 좀 의문이 있죠. 영입 자원도 마땅치 않고 이래서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테나 감독의 능력이 발휘돼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네.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지만 개막전을 봐도 맨유의 기상도는 흐립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나기 정도 지금은. 네. 맨유 황의조 선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